지금 그 오세훈 시장도 중도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에 어필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을 꽂자면 한동훈 전 대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 뭐 이 정도인데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윤리위로 넘겼어요. 근데 물론 한동훈 전 대표는 나는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가족이 거기에 좀 글을 쓴 것 같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어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우선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밤부터는 공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예. 조작 발표를 했다. 내가 안 썼다는 나는 거죠. 우선 글을 쓴 적이 없다. 그러나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도용을 해가지고 많은 글을 썼다. 예. 그 중에 하나를 자기 장인이 쓴 것처럼 이게 뒤집어 씌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발표 자체가 조작이다. 앞으로 민형사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허위사실 보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저는 그게 사실에 매우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공세를 펼 수 있는 국힘당이 공세를 펼 수 있는 타이밍에서 또 그 공세를 펴는데 맨 앞장서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등에다가 그것도 팩트가 아니고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덤벼드는 것은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를 국힘당에서 뭐 쫓아내겠다든지 하는 그런 걸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왜 이렇게 가르느냐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는 참 조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지만은 이 국힘당 장동혁 예. 체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맞습니다. 하지 않아요. 왜 건드립니까? 예. 왜 건드리는 거예요? 난 왜 건드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거 그건 모르겠어요. 뭐 아니고. 일부 인사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공천 문제라든지 뭐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천할 때 자기 사람들, 즉 극우 컬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많이 공천하겠다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역풍이 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분은 최근 한 2달 동안 자기의 지지 기반을 상당히 확대했어요. 강화했어요. 네. 그 시사저널에서 올해의 정치 인물로 뽑혔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 감투가 없는데. 예. 그리고 저분은 우선 비행기가 있고 실력이 있고. 아무 감투가 없는데요. 예.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선언 그 장동혁 대표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건 자기 실력에서 나오거든요. 예. 실력에서 나오고 또 국힘당 안에 한 20명 정도의 자기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팬덤이 있습니다. 저분은 대중정치인으로서 보수 정치인 중에 드물게 아주 팬덤이 드물게 있죠. 팬덤인데 저분이 이제 한 2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는데 엘리트 정치인에서 대중 정치인으로 갔다가 요새는 인기 정치인이 됐어요. 어딜 가나 사람을 몰고 다닙니다. 예. 예. 그게 있으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진짜 당을 생각한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찾아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번 선거에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자리를 줘야지. 그 자리 주면은 이분은 당을 위해서는 뭘 하겠다는 지금 자세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선거대책위원장인 그렇죠. 아니면은 어떤 그 지역에 출마할 자리가 아주 그럴듯한 자리가 나와가지고 선거판을 확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 전략 공천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한동훈 지지 세력과 지금 장동혁 지지 세력이 합쳐질 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고 반대로 가잖아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좀 굉장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그 메신저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라는 측면을 사실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좀 다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야, 이 메신저의 문제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좀 이렇게 안 꼬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지금 그래가지고 당원 게시판 뭐 이거 계속 밀고 나갈까요? 이거 뭐 윤리위 넘어가가지고 예? 윤리위원장이 지금 없습니다만 어쨌든 임명만 하면 그대로 뭐 저는 못할 걸 보는데요. 오히려 역풍이 더 세게 불 것 같고. 우리가 이 한국에서 여러 정치 언론의 세력을 이렇게 분포를 해가지고 지금 봤을 때 장동혁 편을 드는 세력이 강하냐, 한동훈 편을 드는 세력이 강하냐, 그 다음에 장동혁, 한동훈 두 사람의 개인 실력 비교하면은 이 게임은 장동혁 대표 쪽에서 지는 게임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도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건 뭐 이쪽에 비해서 비교적 마이너한 건데요. 마이너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나쁜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 분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죠. 맞아요. 그러면 좋죠.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을 공격하려면은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격을 할 때는 역습 안 당하도록 요만한 실수도 있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은 구멍이 숭숭 나 있다. 완전히 자폭 수준이거든요. 자폭 수준. 하루는 못 가잖아요. 하루 만에 이게 지금 판이 뒤집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아니 이래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가장 잘 싸우는 한동훈 씨를 밀어가지고 그 세력과 한덩어리가 되려고 해야 될 텐데 그 등에다가 지금 총을 쏘는 모습인데 아무 계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합리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계산이 없는 것 같지만 그쪽은 다 계산이 나름의 있어요. 계산이 있다. 그거는 자기입니다. 자기들. 자기들 자리 차지하는 거지. 예? 자기들 자리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윤어게인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구의원, 시의원 여기서부터 진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그게 평가위원 중에 제일 중요한 자리가 당무감사위원장이잖아요. 네. 거기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앉혔다는 뜻은 앞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공천할 때 우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도 그러면은 맨정신 가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출마 예정자가 가만히 있느냐? 그거 좀 힘들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본인의 총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뭐 나오는 게 장한석 연대인가 뭐 장동혁 한동훈 전 대표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연대. 그런데 뭐 장동혁 대표는 단칼에 딱 아직은 뭐 시기상조라 그랬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의 연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철학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준석 대표는 가장 열심히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웠어요. 가장 미리 윤석열 대통령과 싸운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일찍 싸웠죠. 그렇죠. 가장 네. 일찍. 그런데 어떻게 윤어게인과 손잡을 것이냐. 다만 당세가 약하니까 어떤 전술적 고민은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준석 대표의 그 정치 감각은 굉장히 탁월하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예. 네. 훌륭하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정치 감각이 탁월한 두 사람, 한동훈, 이준석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게 참 그 중도층을 잡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그 부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고 지방선거 앞둔 입장에서 볼 때는 장동혁 대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그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장에서 정원호 전 구청장 현 구청장이군요. 그분이 그게 평가가 되게 좋아요.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그러면은 서울도 이게
그리고 계속 이렇게 윤호개인이나 부정선거 이미지가 강하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다. 옛날부터 저분은 신조가 중도를 잡아야 된다 하는 예. 걸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이제 본인 문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동구청장이 바로 민주당이 보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도 확장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정원호 그렇죠. 구청장이요. 그분이 상징하는 게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 사람, 근데 잘하긴 잘했어요. 행정가니까. 예. 그러니까 중도적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실무적인 사람들이고 예. 삶과 직결되는 그런 영역의 어떤 전문가를 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굉장히 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적이다. 그렇죠. 정원호. 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전략을 고민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은 이 국민의힘과 또는 장동혁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조정 내지 재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 안 하겠어요? 제가 대표님께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대표님은 이재명 대통령이랑 식사도 하시고 몇 번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굉장히 실용주의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국가 원수, 예. 행정부 수반을 겸하고 있잖아요. 예. 하는 일이 엄청납니다. 예.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나라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나라네요. 그러니까 밑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보고 평가할 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은 안 되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분의 신용성이 아직도 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 뭐 예를 들으라면 전 딱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29일 청와대로 왔잖아요. 예. 이게 신용 아닙니까? 예. 저도 청와대에 간 거는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종시로 뭐 옮긴다 이거는 그건 신용이 말도 안 되는 아니고.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왔다고요. 예. 이제는 안 나가야 돼요. 본인이 안 나갈 겁니다. 안 나가. 나간다는 말은 앞으로는 절대로 천도, 수도 이전 이야기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면 나라가 안 망할까요? 내륙으로 이전. 지금 서울은 한강을 통해서 사실상 이거 항구 아닙니까? 항구.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 이전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청와대 이전 잘못했다가 정권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특이한 경우라서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제 어떤 나라의 수도를 옮기느냐 아니냐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니까 여기를 건드리면은 다른 것까지 다 뒤숭숭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딱 실용적으로 선을 껐다고 봐요. 그 다음에 에이펙 정상회담 예. 성공했고,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예. 그거, 예.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예.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한편 또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게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무슨 말씀인지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여순 14연대 예. 바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너무 아슬아슬해요. 근데 그렇게 실용적이라면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게 이혜훈 전 의원 같은 제2의 이혜훈 나올 거라고 보세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국민의힘은 막 반발을 하면서도 속으로 그거 엄청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본인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조경태 육선 의원이 부산 출신 아닙니까? 네. 그분이 해수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본인은 그런 일도 없었고 해달라고 해도 난 거절하고 국민의힘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걸 띄울 수 있는 정권인데 만약 그 경우가 성사가 되면 그거는 이해훈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현역 의원이니까. 그건 또 현역 의원이고 이분 성격상 만약 그쪽으로 정부 쪽으로 간다면 당당하게 내가 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갈 거라고. 네. 이제 난 그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도. 근데
해수부 장관, 부산 출신, 이 다 뭐가 좀 맞잖아요. 네. 그리고 이 조경태 의원이 참 담백한 분이거든요. 네. 그런 이미지. 해수부 장관 갔다가 부산 시장 후보로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부산 시장 선거가 아주 재밌게 되는데 전재수 의원의 출마는 좀 힘들겠죠. 어려운 걸로 본다면은 그래서 굉장히 큰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이해운 카드는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왜냐 이해운이라는 사람의 인물이 아주 굉장한 포텐셜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자체로서 화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 이해운 씨가 무슨 경제 전문가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자신의 과거를 깡그리 부정해버리고 하니까 기대했던 효과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한 번 갔다 그러는데 뭐 오늘은 뭐 삭발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금 제2의 이해운 뭐 이런 스타일이 계속 나온다면 사실은 지금 제가 이거 여쭤본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격앙되고 배신이다 부역이다 이런 온갖 단어를 쓰면서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거 뺏기는 사람이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올바른 맞는 이야기지. 아니 뺏겨도 한동훈 팔을 뺏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해운 씨가 한동훈 계열이었다면은 장동혁부터 들고 일어나가지고 봐라. 한동훈 욕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 편을 빼앗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편을 빼앗겨도 몰랐잖아요. 사전에 통보도 못 받고 완전히 좀 우습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저는 진짜 아니 그래서 이거 만일 또 나온다면 이런 케이스가 또 나온다면 야 이거 국민의힘 진짜 흔들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할수록 국민의힘은 점점 오른쪽으로 계속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중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점점 차지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시장 군수 이보다는 그쪽에서도의 탈당 러시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 밑에 구의원, 군의원, 시의원 여기서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은 상당히 그거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오늘 뭐 어느 신문에서 빈집털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던데 그리고 요새 이제 확실해진 게 장동혁 노선은 극우 노선이거든요. 극우는 보수가 아니에요. 극우는 오히려 극좌와 가깝습니다. 극좌. 저는 이번에 당무감사. 원래 극끼리는 통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뭐 말발굽 이론이라고 그러라고 말발굽 이래 되면은 요 양쪽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그게 농담이 아닌 게 이번에 당무감사를 하는 걸 보면요. 그 하는 방식이 완전히 전체주의예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2년을 준다는 아니 또 무슨 비유법을 쓴 걸 가지고 하는 걸 그걸 보면은 양심의 자유를 지금 제한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일사부재리로 원칙에서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이거는 법도 없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패거리 집단이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에 전체적으로 미쳐버리면 국민의힘은 이제 가버리는 건데. 그러나 한국 보수가 이제 재기하려면 어차피 극우와 합리적 보수 사이에 이런 노선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투쟁이 언젠간 한번 겪어야 될 거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장동혁 때 지금 한동훈의 그 대결 구도는 바로 합리적 보수와 음모론적 보수, 뭐 극우와 진짜 보수의 대결로 저는 그래 봅니다. 아휴, 어쨌든 제가 어디서 그랬더라? 들었는데 조갑재 대표님이야말로 합리적 보수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애국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조갑재 대표님과 같은 진짜 영원한 기자들이 계속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셔야지 앞으로 정말 이 혼란한
뭐 혼란이 거치기야 하겠습니까만은 이 혼란의 정도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신율의 정치 미각. 여러분, 이번 순서가 마지막입니다. 하여간 여태까지 여러분 또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2026년 복된 한 해 맞으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